2025년 9월 10일 오늘 섹터믹 테마는 전력 설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주 안 되는 거는 웬만하면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동전주도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전선, 대한전선, LS, 대원전선, 보성파워텍, LS 일렉트릭, 한국전력, 광명전기, 세명전기, 재룡전기, 두산에너빌리티, 금압, PSC 이거는 거래량이 없어서 제외를 할게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마트, 비츠로테크, 한전, KPS, 비츠로시스도 있는데 동전주니까 이것도 제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종목과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전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버텼는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저점부터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45,000원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220%인데 45,000주면 일반 거래량은 한 2만 주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55,000원 부근이었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6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6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6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7,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55,000원대까지는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 있는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을 볼게요. 가온전선 실적도 보고 가죠. 자, 실적 체크 해보게 되면 실적은 추정치가 없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매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리포트도 나왔는데 3조를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있었는데 2024년 본년 보게 되면 이미 3조를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30%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반 인수 전이었던 2020년 말에는 1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5년 만에 3조 5천억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본 게임은 내년이다. 미국과 유럽의 전력 인프라 개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표가를 1년 이내에 리포트가 나오진 않았는데 리포트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고 3분기부터 다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만큼 주가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0년에 인수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44,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2만원은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21,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단기적인 고점으로는 16,300원이 있습니다. 이 16,300원을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18,000원, 18,000원 돌파 시 21,000원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LS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지주사 이슈도 같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S는 기관이 14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9만 원이었다가 거의 100%가 올라간 거죠. 시총이 6조가 넘는 그런 6조 가까이 되죠. 뭐 개인적으로는 19만 5천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추세로 확인해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전후가 손절가로 잡혀 있고요. 19만 4천 원에서 19만 5천 원은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내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 실적 보게 되면 3, 4분기가 좋지는 않죠.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좀 떨어지게 되면 17만 원을 하회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실적은 연간 분기 나와 있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대원전선이 뭐 얘기가 나온 건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완충된 체력으로 제2의 창업 선언, 전선업계 넘버원을 꿈꾸다, 뭐 이런 타이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전선 쪽 외에도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엮여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HFIX 전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미극동 공병단 UL 케이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뭐 괜찮은 종목이죠. 다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흑자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일부 일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지가 나와야 될 2,830원 부근을 이탈을 했는데 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 위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 3,550원을 볼 때는 정말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3,300원을 목표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성파워텍을 볼게요. 조정을 받고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서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4,700원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4,7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5,65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현 기준으로 손절가 하나 체크를 해보게 되면 4,000원 전후가 손절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S 보성파워텍 실적까지 볼까요? 실적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 그 다음에 3,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죠. 6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33만원대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5배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매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실적 개선의 초입이다. AI 인프라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고 성장 동력도 역시 다수 확보를 하고 있다면서 목표를 35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년부터 미국의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 확인을 봤을 때 주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자, 그다음에 한국전력 확인해 보게 되면요. 결국은 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4분기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이후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2020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이미 그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관에 대한 이슈도 주가 상승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5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법이 변경이 되게 되면 모든 주주를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을 가격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세 인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한국전력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는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고 실적 작년에 적자, 올해 2분기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250원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뭔가 악재가 있었나 본데요. 6월달, 7월달 급락이 나온 거 보면 뭔 악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잠깐 찾아보면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세가 이어졌는데 약세가 이어졌던 때는 최대 주주 변경되게 되면서 떨어지는 거고 급락이 나왔던 건 MH건설이 광명전기 인수 한 달 만에 손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MH건설이 나바놀딩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주고 이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때 1881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대 매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큰 이슈는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급락 나왔던 이슈가. 다른 게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없죠? 세명전기. 세명전기도 실적은 없네요. 실적은 없고 연간도 역시 없고 주가 많이 올라갔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1년 만에 한 50% 정도는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반등 나올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38% 이탈하고 반등 나왔는데 원래 5,000원 50%까지 오면은 제대로 된 반등 타이밍이긴 한데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세명전기가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룡전기. 제가 올 초에 매매를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재룡전기는 공매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을 때부터 공매도가 계속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3,350원, 죄송합니다. 33,500원이었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가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36,500원이고요. 결국은 37,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41,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원전에 대한 이슈, 그렇죠? 그리고 원전 악재 때문에 8월 중순에 한번 크게 흔들렸고요. 지금은 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올해 괜찮죠?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네요. 근데 4분기에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뭐 바닥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00원부터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죠.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그냥 박스권 생각을 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피 SC인데 이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바이오스마트.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은 없습니다. 2분기가 적자였네요. 그리고 2024년부터 적자가 되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전에 뭐 어떤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저항 부근이 맞아요. 저항 부근이 맞고, 현재 2,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2,700원대까지 조정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안 좋다라고 봐요. 물론 3,1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2,45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올라갈 수도 있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3,450원까지 언급해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츠로테크. 지금 보시게 되면 8,750원이 저항이죠. 8,7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 볼게요. 실적은 작년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없는데, 올해 만약에 잠깐만요. 분기로 한번 더 볼게요. 4분기 정도의 실적이 나오겠네요. 4분기.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뭐 위에 10,000원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때리는 게 기준인 것 같습니다. 10,000원 넘어가면 정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나오면 그래도 추정치가 조금 더 맞을 텐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차트상으로 봐야 되는데, 차트로 보더라도 거래량 문제가 너무 없으면 그 종목은 거의 물렸거나 큰 폭으로 물릴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없죠. 혹은 이슈가 안 될 경우. 그런 거 제외하면 저는 거래량이 좀 적은 거, 적어도 5만 주 이하로 움직이는 건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단기 급등 나오고 하락 추세도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한전 KPS는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내년이 흐름이 좋아집니다. 올해까지는 좋지는 않겠죠. 다만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웨스팅하우스랑 이슈가 된 게 자동 50년 후에 자동 5년씩 연장이잖아요. 둘 다 뭐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종신계약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원전 관련주 수익은 날 거예요. 꾸준히 나오겠는데 진짜 뭐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적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 실적은 안 좋고요. 4분기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고 주가 올라간 다음에 3분기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떨어진 거고,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4,000원에서 55,000원대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LS 마린솔루션, 산일전기, A루트, 일진전기, GNC에너지, TC 머티리얼즈, 한전산업, 재룡산업, 서전기전, 제일렉트릭, LS에코에너지, PNC테크,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서남, G2파워, 위너스 이 정도인데, 뭐 대형주 한 3개 정도 있죠. 산일전기가 대형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볼게요.